진짜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가짜 음식은 합성 가공한 공장 유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에 생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하면 그냥 먹는 것을 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옛날 옛적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원래 자연 유래 음식만 먹었었죠. 네, 때로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먹기도 하고 뿌리나 견과류나 이런 걸 먹기도 하고 물고기나 짐승의 고기나 지방과 내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유래 음식은 진짜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가짜 음식은 합성 가공한 공장 유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잖아요. 음식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지방이다, 비타민 뭐다, 미네랄 뭐가 있다, 이렇게 음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과학적으로 정말 균형 있게 잘 배합을 했다고 해서 그 음식에 생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분들은 최대한 자연에서 분석을 해서 발견을 어느 정도 했을 뿐이지 완벽하게 정말 사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분석하고 또 사과를 씨앗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그런 효소 반응, 화학 반응들을 다 밝혀낸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이 제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저는 효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들, 씨앗부터 해서 모든 열매들, 또 잎사귀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성분들을 아무리 잘 배합을 해도 그 음식에는 효소가 없는 거죠. 모유와 분유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분유보다는 모유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장 유래의 어떤 영양소를 아무리 잘 배합했다 할지라도 합성 가공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가짜 음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일단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정상세포는 굉장히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 높다라고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을 같이 동화작용시키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이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세포들이 영양소를 활용하지 못해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 당분을 포도당 대사를 활용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설탕 섭취는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 음식이나 또 자연당인 과일이나 또 채소에 있는 이 당분들,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을 때나 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감자튀김을 먹는 여성들이 미국에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자를 그냥 먹을 때는 쪄서 먹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발암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120도 이상으로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분은 발암 물질이에요. 본래는 공업용 화학 물질인데 이 성분이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막을 변성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튀김이 유해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가지고 식습관과 암의 발생 연구를 조사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약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약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무려 29%가 증가하고 난소암은 7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때문에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패스트가 빠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지는 음식, 주문하면 즉석에서 바로 완성되어 나오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먹는 속도가 또 빨라지죠. 그리고 소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빠른 소화를 거치면 지방세포로 빠르게 또 흡수 속도도 빨라집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상업용 식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프랜차이즈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햄버거 같은 음식, 프렌치 프라이, 피자 이런 음식들이 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영양이 들어간 인공 식재료, 감미료, 소금, 설탕, 기름 이런 것들로 공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또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는 냉동 피자, 냉동식품, 레토르트 이런 식품들이 있죠. 여기에는 인공 색소, 인공 향미료, 유화제, 안정제, 또 증점제 이런 화학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이걸 또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공장에서 만든 가공된 가짜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밀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금, 설탕 이런 성분들은 들어가지만 이것 자체로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체 내에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독성 물질과 또 영양소의 결핍 현상을 일으킵니다. 제공되는 것은 높은 칼로리가 제공이 되죠. 또 같이 반죽하고 만들고 또 오랫동안 보존하고 하느라고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패스트푸드 안에는 약 30에서 60종의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들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소화, 대사하는 데 있어서 인체 내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런 독성 물질들은 간이나 신장, 지방에 이 독소들을 계속 쌓게 만들고 해독하느라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장육부가 지치면 당연히 몸에서 조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지겠죠. 또 사망률도 굉장히 앞당기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양이라 하면은 좀 단백질 같은 게 떠오르죠. 단백질을 포함한 탄수화물, 지방, 이 탄단지를 우리는 좀 영양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탄단지만 우리 인체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죠. 탄단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또 식이섬유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사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에는 칼로리는 높지만 미량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하게 되면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저는 현대판 영양실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비만이 많아지고 또 질병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아까 빠르다 그랬잖아요. 보통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당분이 많고 또 기름이 많습니다. 높은 혈당과 높은 이 기름 성분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음식 중독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굉장히 또 짜기도 하고 기름으로 인해서 식욕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고 혈중에 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마치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느낌으로 도파민 호르몬이 좀 계속 자극이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정량의 도파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양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또 다른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는 이러한 연속적인 그런 음식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좀 망가지고 몸이 빠르게 망가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심혈관 쪽에 이 사망률이 80%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섭취해도 심장질환 발생률이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속에 있는 음식의 성분들은 사람의 몸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100% 독소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미료, 소금, 기름, 인공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냄새부터 해서 굉장히 식욕을 딱 돋는 그런 음식들이죠. 마치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게 되면 굉장히 과식하게 되고 또 빠르게 욕구를 또 충족하고 싶은 빠른 그런 쾌락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내성들이 많아져서 약물 남용과도 굉장히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4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갈수록 더 많은 당분을 계속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당분으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단 것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체의 이 입맛도 빨리 바꾸고 또 혈액의 이 피 속의 혈당도 빨리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입맛을 계속 바꾸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도 단맛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연의 음식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는 입맛으로 바뀌게 되죠. 자연의 음식의 단맛은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면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너무 중독돼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과일의 맛이 굉장히 좀 싱겁거나 맛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채소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맛의 기능, 혀의 맛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맛, 또 기름기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도파민 수용체가 계속 내성이 생깁니다.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원하게 돼서 중독성 있는 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은 더 자극적인 음식, 또 자극적인 그런 게임이나 또 영상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것에 길들여지기 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결국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지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 집중력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뇌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여러 질환에 더 유발이 되면서 수명도 줄어드는 이렇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아이들의 이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집에서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탄산음료 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라 하면 단순 그런 폭력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이 아이들의 경우 뇌가 오랜동안 액상 과당 또 설탕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위축이 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의 중독성은 뇌까지도 바꾸고 개인의 가족과 사회의 건강까지도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대부분 정제당 그리고 액상 과당으로 인해서 인체 인슐린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일으키고 또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뇌가 점점 변합니다. 당분이 많이 먹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 사진을 촬영해 보면 오랜 기간 먹었을 때 뇌 위축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심리적인 불안정, 공격성, 자제력 부족, 범죄 유발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뇌를 바꿔버립니다. 실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당분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어떤 자제심, 이해심, 포용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곳일수록 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 또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살인 발생률이 많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바로 바꿔주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동안에 어떤 의지력, 집중력, 창의력, 근면함, 인내심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의 뇌의 영양소를 빼앗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의 경우에도 조기 사망, 또 아주 많은 초고도 비만, 또 다양한 질병들, 일상생활도 아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여러 질병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가정용 식용유가 있죠.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름들이 있는데 이런 기름들의 특징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입니다. 인체는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 6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대로 인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입니다. 그런데 콩기름이나 일반 식용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비율이 심하게는 1대 20, 25, 30 정도로 굉장히 오메가6가 증가한 우리가 식습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채소를 튀기기만 해도 오메가6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고기를 먹었다. 이래도 오메가6 비율이 이 소의 건강 상태 자체가 거의 1대 100 정도, 오메가6가 100 정도로 굉장히 균형 깨어진 상태의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크론병이나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이 사람들의 혈중 오메가3, 6 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1대 한 20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토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많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튀긴 음식을 많이 먹고 치킨이나 감자튀김이나 가공류,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미국의 남부 지역 사람들이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연구, 지리적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 아주 이상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DHA, 뇌 영양제라고 하죠. 이 DHA 불포화 지방산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DHA 감소로 인해서 뇌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데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우울증, 폭력,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DHA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 집중하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건강, 또 뇌 건강, 그 염증성 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심장 연구로 알려진 프라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DHA를 많이 먹은 상위 25%의 이 사람들일수록 치매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거의 50% 정도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없는 건강한 몸, 또 건강한 뇌 기능,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건강한 좋은 기름, DHA, 오메가3가 많은 이 기름을 꼭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만약에 도넛을 많이 좋아하거나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공했다는 말 자체가 음식을 공장에서 음식의 형태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 아닌 반대는 자연식품이죠. 자연식품이라는 것은 땅에서 자라서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수확해낸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씨앗의 형태로 심었는데 잎사귀가 나서 우리가 그 줄기를 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먹기도 하고 또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음식들은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어떤가요?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식의 모형을 만들죠. 음식처럼 생겼지만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절대 같은 가공식품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수초만 해도 또 수분만 해도 늘 공장에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음식이다, 음식의 모형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최소화할수록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요. 자연식품,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낸 생명이 담긴 음식, 이 음식은 최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의 샌드위치나 김밥에도 약 30에서 50종의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마트를 가서 장을 봅니다. 포장지에 성분이 적혀 있고 칼로리가 적혀 있고 여러 첨가물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첨가물의 종류가 약 330가지 정도입니다.
또 그냥 보통 주로 장을 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라면 1년에 약 25kg 정도, 이게 80년 정도 되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에 섭취하는 첨가물이 약 최대 1.5톤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결과들은 세포 손상입니다. 첨가물은 절대 우리 세포에 영향이 될 수 없죠. 다 화학 물질이니까요. 자, 세포막을 딱딱하게 바꾸기도 하고요. DNA를 변성시키기도 하고 세포 호흡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도 어떤 조직 안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야만 일이 잘 되듯이 세포도 세포막에 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세포끼리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세포 손상과 조직 손상, 장기 손상, 신진대사의 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빠르게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요. 본래 자연의 음식에도 다시마나 버섯류에 들어있습니다. 또 음식에서 어떤 감칠맛을 내게 하는 좋은 성분이라서 우리 뇌에서도 필요로 하는 성분이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뇌에서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뇌에 시상하부라는 이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잘 조절이 될 때 우리 몸의 체온이나 여러 신진대사, 또 지방대사, 비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MSG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좀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뇌의 신경 독소로 작용해서 시상하부의 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SG는 MSG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 가수 분해물,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효모 추출물, 효모 식품, 마치 자연의 음식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무심결에 좀 먹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뇌 시상하부 변성의 결과 비만이나 당뇨나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파킨슨 치매, 심하면 암까지도 여러 퇴행성 질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이 들어간 음식은 안전하다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또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음식은 최소화시켜주려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을 하나 먹게 되면 또 다른 가공식품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단짠이라고 하잖아요. 단 음식을 먹으면 또 짠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사실 자연의 음식 자체는 그렇게 강렬한 단맛이나 아주 강렬한 짠맛이 없이 이 맛이 좀 그냥 맑고 상쾌하고 청량감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으로는 과식이 잘 안 돼요. 과일로 과식이 되나요? 채소로 과식이 되나요? 견과류나 버섯류나 해조류 이런 자연의 음식은 어느 정도 먹다가 딱 멈춰집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음식의 맛이 강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가공식품, 또 다른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먹으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죠? 콜라를 같이 먹게 됩니다. 네, 탄산음료를 부르게 되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걸 상쇄해주는 또 다른 시원한 또 음료수나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은 또 다른 가공식품을 부른다. 또 몸이 한번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다 보면 더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됩니다.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과일이나 채소 먹기를 싫어해요. 너무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의 문제점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된다는 데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공식품을 먹고 자연의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이 상쇄를 시켜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가공식품을 더더 먹게 된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이 첨가물들은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기만 연구가로 알려진 조지 브레아라는 이 학자는 사람의 이 지방 세포 조직에서 글루탐산 같은 다양한 조미료 성분, 농약 찌꺼기, 또 화장품 이런 성분들이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또 지나치게 많이 먹을수록 간과 신장에도 계속 이 독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나 만성 피로나 여러 염증이나 다양한 대장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가공식품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 자체가 식품업이 워낙에 발달했다 보니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고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절을 하고 또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하나 먹을 경우에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에 한 30가지 50가지 독소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 독소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를 뭘 먹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해독제로는 물이 해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류도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미팅이 있고 회식이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가공식품과 또 다양한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든지 다음날 공복에 과일만 한 끼나 두 끼 식사를 한다든지 또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먹었구나 그러면 해독을 하자 이 생각으로 나만의 해독하는 시간, 나만의 해독 음식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다 음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독소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식했을 때도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과식했을 때 독소가 생길 수 있구나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다음에 때가 됐다고 해서 드시지 마시고 내 몸에 이 독소가 좀 해독될 수 있도록 좀 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거나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독소를 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나 또 고기로 엄청난 과식을 했을 때도 여러 이 성분들이 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셨다면 꼭 다음 식사 때는 과일만 드신다거나 또는 채소 녹즙을 드신다거나 해서 꼭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독소가 된 뒤에 물을 많이 드셔서 독소가 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